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부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큰 걱정 없이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하시던 고춧가루 농사가 잘 돼서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동네에서는 나름 잘 사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죠. 저희 집에는 가사 도우미 분도 계실 정도로 여유가 좀 있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한평생 고추 장사에만 매달리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중국산 고춧가루 때문에 공장을 닫을 뻔했지만 손수 빨간 고춧가루에 한평생을 매달려 밤낮으로 고생해서 지금의 부를 축적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성격이셨고 맵싸한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도 큰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커왔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해서 30살에 자그마한 사업체의 사장이 되어 여유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다 회사가 좀 커져서 신입 직원들을 뽑게 했는데 그중 한 여자 신입사원이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참하고 예쁘고 성격도 똑부러져서 일도 잘할 것 같아서 제 비서로 앉히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은 회사 경영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부도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비서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일 처리를 잘해줬고 그 덕분에 잘 넘긴 적이 있었어요. 밤샘 야근이 좀 많아지다 보니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여비서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사장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술 한잔 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라길래 그러자고 했죠. 늦은 시간이었지만 시원한 맥주 맛은 캬 아주 끝내줬어요. 제가 약간 취했는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사귀자고 말해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귀가 빨개지고 뜨거워서 엄청 민망했는데 그렇게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으며 행복한 나날들만 꿈꿔왔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이 터져버렸어요. 여자친구 집안은 천주교였는데 저희 집에서 결혼 전에 점을 꼭 봐야 한다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신점을 보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요. TV에 나오면서 용하다는 그 신점은 대구에 있는데 사실 부모님과 점집과의 인연은 좀 깊어요. 10년 전 부모님이 하시던 공장에 불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났고 화재로 인해 직원들이 심하게 다치고 죽은 사고가 있었죠. 그 뒤로 새벽에 농사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공장터에서 흰 옷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땅을 미친 듯 파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셨다는 동네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여자를 봤다는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며 흉흉한 얘기들이 돌았고 부모님은 안 되겠다 싶어 용하다는 점집은 다 돌아다니며 점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름 끼치게 한 점쟁이가 화재난 걸 용하게 다 맞췄고 어머님께 1,000만 원짜리 구슬하면서 부적을 써줄 테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공장 정문 큰 문에다가 부적을 붙여. 다 붙인 후 그 자리에 땅을 파면 고양이 새끼가 나올 거야.
그걸 잘 묻어줘 라고 했고 반신반의하며 점쟁이 말대로 땅을 파며 했는데 쥐인지 고양인지 알 수 없는 게 나왔고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이후로 사업이 잘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사업할 때부터 봤다던 대구에 있는 아주 요용한 천기당이라는 애기 무당집이 있는데 거길 다녀와서는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고 태도를 싹 바꾸신 겁니다.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두 사람 사주에 남자인 저는 나무, 여자친구는 불이라 둘이 만나면 제가 활활 타오르거나 불 때문에 타 죽는다고 했대요. 여자 쪽 기운이 너무 세서 남자 기운을 쪽쪽 다 빨아먹기 때문에 집에서 숨을 못 쉬고 자꾸 밖으로 나돌아 밖에서 애가 생겨 들어올 팔자라고 했다고. 거기에 문제는 처가 식구들 중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귀신이 여자 쪽에 올라타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혼이 저한테도 붙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건 여자친구가 해준 말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아빠는 재혼하셨지만 나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셨어. 내가 어린 나이에 충격받고 적응도 잘 못하고 하니까 아빠는 나만 챙기셨고 그러다 보니 새엄마랑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되고 집에선 매일 싸우는 소리만 들렸고 그러다 새엄마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새엄마가 하늘로 떠난 마지막 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넌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성공해서 행복하라며 어린 나이에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여자친구는 이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한부모 가정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세세한 가정사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제가 너무 미안해지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 어머님이 새어머니보다 더 챙기셨지만 무당 얘기처럼 막 새엄마의 혼이 올라탈 정도로 맺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로부터 시작된 점이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켜서 평탄했던 제 결혼 준비가 풍지박산 나버렸어요. 여자친구도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놀랐는데 무당이 한 얘기를 듣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자친구는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집안에 대한 과거사였으니깐요. 사실 저는 상관없었어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딴 점에 휘둘리지 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와 헤어질 수 없다 생각했죠. 결혼 준비하다가 궁합이 안 좋아서 깨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금 바로 제 얘기가 돼버리니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와서 너 예전에 그 무당 사건 기억 안 나니? 네가 이러면 그 애기신이 노예서 또 화를 불러일으킨댄다. 영철아, 너 정신 좀 차려. 결혼하면 네가 얼마 못 산대. 우리는 그 꼴 못 본다. 며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소주 3-4병을 들이키고 작정을 하고 저는 만취해서 부모님 집에 찾아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저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고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픈 과거사가 있을지언정
결혼을 생각했다면 뭐든 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점쟁이 말만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안 보이세요? 저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셨어요. 정말 아프더군요. 어머님은 영철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나는 널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 제발 좀 정신 차려. 라며 강력히 밀어붙이셨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에게는 청첩장 다 나눠줬는데 결혼식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이렇게 억지 부리시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강고하게 반대하시니 무작정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하고 밤마다 고민의 끝을 잡고 물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저는 일부러 주말마다 일 도와드리고 공장에 갔는데 저애랑 여기 왜 오냐며 눈길도 한번 안 마주쳐 주시고 애군이 꼈다며 여자친구가 서 있는데 공장 청소했던 물로 물세례를 퍼붓고 저한테 부적을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며 저희 앞에서 한숨만 쉬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네요. 하루는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한우와 음식을 잔뜩 해서 집에 왔는데 우린 남인데 이 여자가 어딜 갖고 들어와? 다 필요 없으니 데려 가져가라. 라며 금색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여자친구에게 확 던져서 직접 한 음식들이 사방에 다 튀고 그걸 울면서 여자친구는 주워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소금을 촥촥 뿌리며 문전박대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엄청 뭐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더 난리치시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무슨 귀신이 씌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믿고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겠냐며 당장 헤어지라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은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괴롭혔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시냐고 서럽게 엉엉 울어댔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사랑 찾자고 서로 너무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미칠 듯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기에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일부러 집에 가고 어머님께 편지도 쓰고 안부 인사도 드리고 일부러 10군데 넘게 어머니랑 같이 사주의 궁합을 일부러 10군데 넘게 어머니랑 같이 사주랑 궁합을 보러 몇 달간 다녔어요. 제가 유명하다는 집 다 예약해서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 어떤 데는 몇 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점을 보러 다녔어요. 다른 곳에선 다들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어머니가 기가 세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결국 어렵게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사주궁합 신점이 뭐라고 그러셨던 건지 그러던 중 결혼식 며칠 전날 어머님이 갑자기 여자친구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살짝 불러냈어요. 어머님은 내가 다른 용한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보니 네 뒤에 붙은 혼을 떼어내려면 결혼하고 나서 3달간 우리 집 안방에서 같이 자야 애군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 안 그러면 너나 우리 아들 둘 중 한 명이
밖으로 돌아서 배다른 애를 데리고 온대. 안방은 비워주마. 라고 하시며 여자친구 아버님한테 전해주라고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부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날뛰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는 건들면 안 되지. 어머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미치신 것 같아. 라며 세상 떠나갈 듯 울며 자존심을 짓밟혔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그렇지만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여자친구 모습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도록 차분해지더니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 결혼 진짜 파혼할까 오늘 몇만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당장 내일이잖아. 나 진짜 어머님 믿고 싫은데 오빠만 믿고 갈게.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멀쩡한 부분을 건드린 거라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반박이라도 할 텐데 마음속으로 내내 염려했던 부분을 건드리니 저도 패닉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자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우리는 차분히 결혼식장에 입장했고 다행히 순조롭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식수는 거의 마지막 차례가 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였어요. 신부 쪽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저희 쪽 부모님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앉는 순서가 올 때쯤이었어요. 옆에 있던 예비 신부는 시어머니 되는 저희 엄마한테 갑자기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나 결혼하는 거 반대했지? 미친년. 너 앞으로 다 나한테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도 저의 부모님도 너무 놀랐고 그 몇 초의 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몇백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신부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고 순간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동안 잘 참고 견뎌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신부에게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며 말을 떼는 순간 제 결혼식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어머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하객들에게 이 결혼 무효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집안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는 찬물을 냅다 끼얹은 듯 싸해지고 술렁이는 하객들의 모습에 다들 어떻게 된 거냐며 저희를 보는데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겨우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우리가 뭘 그렇게 어머니한테 부족했던 걸까? 라며 이 모든 생각이 이제 와서 부질없을 걸 알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워서 결혼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둘 다 힘들게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님과 여자친구 양쪽을 다 포기 못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마치 어두운 긴 터널 속을 혼자 걷는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업을 다 접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서 사람과의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살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받으면서 항우울제도 복용하면서 다 접고 남쪽 끝에 있는 섬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음 수련하고 있네요. 사연을 이렇게 듣다가 저 같은 사연이 있을까 싶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뉴스에서 보면 10명에 2명은 사주 때문에 이혼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사주 때문에 파혼하는 저 같은 사람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사주 탓하지 마시고 꼭꼭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